북한군 관측병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쌍안경으로 적을 감시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쌍안경이 보여준 것은 10년간 배워온 모든 것을 뒤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환한 불빛으로 가득한 남쪽 마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굶주린다던 그곳의 평화로운 일상. 과연 그는 이 진실을 목격한 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었지요. 어릴 적 저는 그 강을 그저 물이 많이 흐르는 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유와 감옥을 가르는 선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 중위 출신이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나라를 지키신 분이셨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군인이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조국을 지킨다. 그게 군인의 자부심이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저는 그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를 따라 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고 추운 겨울엔 손발이 얼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10년을 복무하는 동안 저는 모범 군인이었습니다. 정치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충성 맹세도 누구보다 크게 외쳤습니다. 하사관까지 진급했지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2020년 저는 강원도 DMZ 최전방 GOP로 배치받았습니다. 관측병 임무였지요. 매일 쌍안경으로 남쪽을 감시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적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쌍안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의 일상이 곧 제 인생 최대의 선택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GOP 근무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난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남쪽을 감시하는 일이었지요. 처음엔 그저 임무였습니다. 적을 감시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데 남쪽 마을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빛들이 점점 많아지더군요.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환했습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길거리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환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치 교육 시간마다 들었지요.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미제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제 눈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굶주린다는 곳이 저렇게 밝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봤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자칫 사상이 불순하다고 찍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더 주의 깊게 관측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도 보였지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저쪽에 살고 있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이 전쟁 때 남쪽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렇게 환한 불빛 아래서 살고 계실까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마저 끊겼습니다. 군대 배급도 형편없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동료 병사들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다 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때는 비록 가난해도 배는 불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쌍안경으로 보는 남쪽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환했고 차들은 여전히 다녔고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치 교육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남조선도 코로나로 난리다.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 지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남쪽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 부대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공개 총살이었습니다. 부대원 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 병사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단지 배고팠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도 이렇게 굶는데 고향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어머니는 얼마나 더 굶고 계실까요? 누나네 가족은요? 조카들은 밥은 먹고 있을까요?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고요. 아버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런 대우도 못 받으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나라인가? 아버지가 평생 바친 이 나라가 정말 옳은 나라인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저 탈영병처럼 될 수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남쪽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곳에는 정말 뭐가 있을까? 저곳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알아보겠다고,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2021년 말 저는 10년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황량한 들판, 무너진 집들, 비쩍 마른 사람들. 제가 기억하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셨습니다. 겨우 60 초반이신데 팔순 노인처럼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그저 우셨습니다. 철수야,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명절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두부도 옥수수떡도 없었습니다. 쌀은 구경도 할 수 없었고 옥수수조차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한 끼를 풀죽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누나네 집에 갔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조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매형은 장마당에 나가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철수야, 여기선 희망이 없어. 너라도 살 길을 찾아봐.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산소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평생 충성하신 이 나라를 저는 떠나려 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렇게 굶고 계시는데, 조카들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킬 나라입니까? 저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저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고. 마침 우리 마을은 두만강 바로 옆이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장사 좀 배우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22년 초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물이 녹으면 건너기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배낭 하나에 옷가지 몇 벌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2022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월 초순이었습니다. 강물이 녹기 시작했고 날씨도 풀렸습니다. 저는 한밤중을 택했습니다.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10년 군 생활로 그런 건 잘 알고 있었지요. 밤 11시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살아만 계세요.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강가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놀던 곳이라 지리는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비대 순찰이 뜸한 구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합니다. 군인 출신 탈북자는 더욱 가혹하게 처벌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생과 사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세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4월인데도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수영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공포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쪽 강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수비대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물속에 잠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로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평생 살았던 땅, 어머니가 계신 땅이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25 때 월남하신 분들도
이런 심정이셨을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젖은 옷이 마를 새도 없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송되면 군인 출신 탈북자인 저는 공개 처형당할 게 뻔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북한에서도 굶었지만 여기서도 굶었습니다.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계곡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만 보고도 아셨습니다. 북에서 왔구나. 저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겁내지 마라 같은 핏줄 아니냐.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셨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꾸던 흰쌀밥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도 다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다. 6.25 때 피난 온 사람들, 그 후손들이야. 할머니는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할머니 덕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시간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공안 단속이 심했습니다. 같은 탈북자 중에는 잡혀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일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한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구나. DMZ에서 쌍안경으로 보던 그 환한 불빛의 땅으로 직접 갈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버스를 탔습니다. 며칠을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미립국이었습니다. 들키면 다시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했으니까요. 자유의 땅에 가야 했으니까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현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계셨고 현지인들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태국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구나.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구나.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제가 DMZ에서 쌍안경으로 보던 그 나라의 국기였습니다. 그 환한 불빛의 나라, 자유의 나라 말입니다. 영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군인 출신이라 조사가 좀 더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친절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신기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DMZ에서 쌍안경으로 보던 그 불빛들을 이제 직접 보게 되는구나.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내가 직접 느끼게 되는구나.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이 컸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구나. 2022년 가을, 저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DMZ에서 쌍안경으로 보던 그 불빛들의 땅에 제가 직접 와 있었습니다. 신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군인 출신이라 조사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밥도 3끼 나왔고 고기도 나왔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곳이었지요. 여기서 석 달간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이 뭔지, 신용카드가 뭔지, 인터넷이 뭔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쌀을 누가 다 먹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온성군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제 소식을 들으셨을까?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정착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도 생겼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가끔 밤에 창밖을 내다봅니다. 환한 불빛들이 보입니다. DMZ에서 쌍안경으로 보던 바로 그 불빛들입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불빛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유가 정말 소중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계실까요? 제 소식이라도 들으셨을까요?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 가서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북에 있는 2천만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요. 저는 그날을 믿고 기다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